지금 한국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 종북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종북 관련된 논쟁은 논쟁이 가능한 논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헌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이 종북은 논쟁이 될 수 없는데요. 그 자체로 이혼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마치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OX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논쟁을 MBC에서도 하고요, KBS도 하고요, SBS도 하고 지금 요즘에 공중파를 쓸데없는 논쟁으로 지금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일성주의를 인정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과연 이런 논쟁이 가능한 논쟁인가요? 아니면 이승만이 옳은가 김일성이 옳은가 이런 논쟁을 지금 해야지 옳습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논쟁을 한다고 공중파와 온갖 신문을 다 낭비하고 있죠. 제가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북한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도 너무나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이런 논쟁은 그만하자. 흰색을 놓고 이게 흰가 그건가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시간만 가죠. 제가 이제 이런 논쟁은 그만하고 우리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분명하게 인정한 토대에서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자유통일 정책을 만들 때가 됐다. 이런 견지에서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세 분 우리 한국자유연합의 김성욱 대표님과 우리 빅뉴스의 그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조갑재 다크의 우리 김필재 기자님 세 분을 모신 것은 이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모신 것입니다. 제도권적인 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아웃사이더에 가깝지요. 모두 다 아웃사이더에 가깝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철저히 안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통이고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만든 걸까요? 좀 신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나라가 정도를 다시 가게 되면 아주 큰 일을 담당하게 될 아주 전도유망한 그런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먼저 첫 질문은 세 분 모두가 각자가 간단하게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그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또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각자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성욱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3-7 포럼이라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논쟁 자체가 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 헌법 3조하고 국가보안법 7조가 이른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쪽에서 가장 없애려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의 알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 7조하고 헌법 3조죠. 헌법 3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당연히 편입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북한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헌법적 결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국가보안법 헌법 3조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사실상 해체시켜야 되죠. 자유와 민주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는 남한의 종북이나 친북은 물론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나 우파라고 하는 그룹마저도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국가보안법 7조와 헌법 3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7조는 특히나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만세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게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공무찬양죄인데 이 국가보안법 7조는 뉴라이트 같은 경우도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나 우파라고 하는 그룹조차도 국가보안법 7조는 없애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망세가 불려지는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가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 인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걸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7조와 헌법 3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개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나 이 가치들이 워낙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TV 토론 같은 데 가끔 나가보면은 반드시 반대편에서 건드리는 게 헌법 3조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 다른 거는 일단 뭐 내버려두고 고무찬양조의 조항만큼 일단 없애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손발이 잘려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장을 도려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의 핵이 바로 두 가지다라는 뜻에서 3-7이라는 의미가 붙여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뭐 저는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헌법 3조, 국가보안법 7조 요 두 가지 가지고 싸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창이 헌법 3조고 그리고 또 칼이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일 사라져버리면 저는 그야말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집니다. 이 목적은 제가 싸워왔던 이유는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싸워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의 핵심은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핵심은 신앙의 자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북한 땅에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7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야말로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권이 2012년 12월에 교체가 된다거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 3조, 국가보안법 7조를 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버리면은 그래서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돼버리면은요 머릿속으로는 아주 나이스하지. 남한도 국가고 북한도 국가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헌법 3조가 없어지고 대한민국도 국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국가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까? 북한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만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하나의 국가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리죠.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단이 헌법 3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워낙 많이 침범을 해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7조라는 것을 가지고 방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뭐 요약을 하자면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맹공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활동해왔던 기자생활 전체가 이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 7조를 지키고 또 요것을 가지고 싸워왔던 기간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 신문 북뉴스하고 이제 주간 매체 평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5년에 대해서는 인상 깊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적은 많아요. 놀랍고 경이로운 적은 많은데 제 눈에 볼 때는 너무 쉬운 일들을 끝까지 안 하는 막 경이로울 정도로 왜 저렇게 안 할까? 뭐 제 직업이다 보니까 주로 MBC하고 이 포털사를 감시하는 글들을 많이 쓰는데 4년 내내 미디어다음 포털에서 정부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꾸준히 맷집으로 버티는 거 보면서 참 경이롭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한테도 4년 내내 두들겨 맞으면서도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MBC는 이른바 방송문화진흥이라는 정부가 70%를 소유하고 있는 그 지분의 공공회사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뭐 정당한 비판이 아닌 거짓 왜곡 선동으로 비판하는데도 아무런 칼을 못 갖다 대고 단 하나의 MBC 기억도 수행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3일 동안에. 안녕하십니까. 조갑사각금의 기자 김택재입니다. 과거 5년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광우병 사태 터졌던 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취재했던 거가 그 기억에 남고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일을 정치, 사회, 이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거의 같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이 나라 걱정이고 기사도 그런 위주의 기사를 쓰게 됐고 앞으로 5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하는 고민이고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안보 분야고 이념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다 김성옥 선배한테 배운 거고 제가 주로 고민하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한반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통일해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우리 적성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핵 전략, 핵 보유를 해서 핵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유통일 문제 관련해서는 김성욱 선배님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김성욱 선배님이 이제 총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디테일해가지고 총론보다 조금 강론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